만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남자가 말하는 딱 두 가지만 미친 듯 반복하세요. 누군가는 밥 먹듯 성공을 이어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실패에 또 다른 실패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럼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패턴은 없을까요? 상위 1% 아니 0.1%의 공통점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앱스타인. 그는 사람들이 개인의 성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을 꼬집으며 단순 연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류 역사상 자기개발에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제안한 만시간의 법칙은 완전 틀렸습니다. 성장, 성공 등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만시간이나 걸릴 필요가 없어요. 단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하며 네 가지 패턴을 순서대로 반복한다면 누구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이비드. 이번 영상에선 그가 말하는 상위 0.1%의 성공만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패턴과 그들이 밥 먹듯 반복하는 네 가지 순서, 그리고 직장 혹은 일상에서 생산성을 말도 안 되게 극대화시키며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나만의 지름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데이비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맹신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그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해당 분야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가설을 가진 앤더슨 에릭슨의 연구였죠. 하지만 이 법칙은 잘못됐습니다. 가장 먼저 1만 시간의 법칙을 연구할 때 실험 대상은 이미 마스터 경지에 오른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었어요. 즉, 표본부터 이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3,000시간 만에 마스터 레벨에 달성한 사람과 2만 시간을 투자해 달성한 사람 등 다양한 표본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자였던 앤더스 에릭슨도 이렇게 경고를 남겼죠. 만시간이라는 법칙의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야에서 코치가 올바른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만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정답이 없는 분야 혹은 바뀌는 분야 아니면 변수가 많은 인간관계가 연관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언급하는 데이비드. 쉽게 말해서 같은 레벨의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분명 누군가는 같은 시간 속 더 많이 배울 것이고 자라온 환경과 성향 그리고 신체 조건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이 더뎌지는 순간인 플래토가 오죠. 하지만 역시나 이런 수많은 조건 속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이 생각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성공만 하는 극소수 0.1%의 사람들의 비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탐색과 극한 몰입의 트레이드오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해 나갑니다. 이 부분을 다샨 왕이라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는 무려 2만 6천 명에 가까운 과학자, 아티스트, 영화 감독들을 통해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는 탐색이라는 과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극한 몰입, 도전을 이어가는 중 좋은 결과가 나온 일 한 가지에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1번인 탐색 과정을 셀 수 없이 반복해요.
가능한 모든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중 하나의 문이 열리면 1번인 탐색 과정을 아예 삭제해버린 후 그 문의 끝으로 곧장 달려가기 시작해요. 즉, 성공한 모두는 시작점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통하는 방법을 찾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또다시 가능한 모든 도전을 하며 방법을 찾아 다시 하나에 집중을 해나가죠.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연구 결과 그는 성공에 가장 근접한 두 가지 과정을 이 탐색과 극한의 몰입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성공을 원하면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성공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자꾸 탐색하고 바꾸어 가야 한다는 그의 조언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두드릴 기회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한 분야에서 나아가거나 발전 중 성장이 급격하게 더뎌지는 플래토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4가지 스텝들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Self-Regulatory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성찰, 계획, 모니터, 평가 이 4가지 순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전문가, 마스터가 되는 것에 10,000시간이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세운 후에 다시 모니터링을 하며 돌아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평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4가지 순서의 시작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해나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와 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성장을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며 그 시도 후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지, 이렇게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과학자처럼 접근하세요. 그렇게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장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공유한 데이비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성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특정된 10,000시간의 법칙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방법들을 찾아가고 맞춰가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맞춤 설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10,000시간보다 적은 시간 안에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에 데이비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인생의 모토로 삼는 한 문장을 공유했어요. 허미니아 이바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세운 이론과 가설이 아닌 자신만의 연습을 통해 발전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15%에서 20% 확률로 실패를 마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가장 큰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린 반드시 실패 사이에서 성장하니까요. 이런 조언을 남긴 데이비드. 그는 그 끝없는 성장이란 도전을 시작할 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생산성 극대화 방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끝이 없는 일로 시작하지 마세요. 반대로 끝을 낼 수 있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가 끊임없이 쌓이는 이메일을 보며 시작되면 두뇌는 끝내지 못한 일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한 상태로 하루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끝내고 넘어갈 때도 끝내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집중을 하는 것과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어려워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심박수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된 실험 결과를 인용한 데이비드.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평균적인 횟수는 무려 77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는 77회 방해받고 밀린 이메일 혹은 업무가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건 최소 몇 배가 더 많으니 수백 번의 방해를 받겠죠. 또한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현저하게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데이비드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멘토가 남긴 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제 멘토는 멀티태스킹을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이미 하던 일이 가득 쓰여진 칠판 위에 새로운 일을 지우지 않고 써내려가는 것과 같다. 전에 하던 정보가 칠판에서 지워지기까지는 최소 20분에서 30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듯 우리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걸리는 순서는 첫 번째로 하던 일을 그만하는 것, 두 번째 새롭게 할 일에 필요한 정보와 규칙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넘어가는 중 그 전에 하던 일이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더 나아가 최대한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멀티태스킹을 멀리하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작보다는 중간쯤에 그 업무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들의 일을 적기보다는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만 적고 시작하세요. 목록을 끝내고 더 나아가는 것은 두뇌에 더 큰 동기부여와 만족을 주지만 수많은 리스트들에 치이고 끝맺음까지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건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기 위한 데이비드의 조언, 매일의 시작을 끝낼 수 없는 일, 그리고 멀티태스킹으로 시작하지 않기, 나의 두뇌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 시작하라는 그의 조언에서 각자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겼죠. 핸드폰 알림을 끈다고 바로 집중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면의 알림이 존재하니까요. 만약 1시간에 10번의 알람이 핸드폰에서 울렸다면 처음엔 핸드폰 알림을 완전히 끄더라도 여러분의 두뇌는 1시간에 10번씩 내면의 방해를 받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답장하는 걸 까먹었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자신의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일어나는 내면의 방해들을 적어두세요. 두뇌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행위를 통해 비워집니다. 즉, 한 번에 알림을 끄는 것보다는 내면의 방해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데이비드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모두에게 통용된 이론을 따르기보다는 직접 팔을 걷고 가능한 많은 도전들을 해나가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은 후엔 뒤돌아볼 필요 없이 계속 나아가며 성장이 더뎌질 때는 나에게 다양한 질문과 실험을 하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성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이 한 문장은 정말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탐색하지 않는다면, 나만의 방법을 찾는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할 수 있던 성공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상 속 소중한 데이비드의 인사이트와 그가 공유한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들이 타인의 이론을 보며 더 나은 자신을 꿈꾸는 삶이 아닌 나만의 도전으로 순간순간을 채워가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